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자주 들리지 않으세요? 추석 앞두고 숨겨진 지원금이 있다더라. 근데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못 받는다더라.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소식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귀가 솔깃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해지는 말 아닙니까? 특히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통장에 돈이 2천만 원만 있어도 기초연금이 싹둑 잘린다더라.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이 말만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평생 모아둔 돈 고작 2천만 원. 요즘 물가에 2천만 원이 큰 돈입니까? 병원 한두 번 다니고 약값 조금 쓰고 손주들 용돈 챙겨주면 몇 년도 못 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다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화도 나고 불안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경로당에서도 이 얘기가 단골로 나옵니다. 나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통장에 돈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더라. 아이고, 2천만 원 넘으면 바로 탈락이래.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카톡 단체방에서도 오가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다들 괜히 겁부터 먹습니다. 나도 신청했는데 통장 때문에 탈락하는 건 아닐까. 보험도 들었는데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까지 잡힌다는데 그럼 난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완전히 거짓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그중에서도 통장에 있는 예금, 적금, 보험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돈,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자산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숨겨도 다 잡아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생활하려면 이 정도 돈은 있어야 한다. 그건 그냥 없는 셈 치겠다. 이게 바로 금융재산 기본 공제액입니다. 혼자 사는 분은 약 2천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천만 원 조금 넘게 빼줍니다. 그래서 통장에 1,900만 원 있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2,5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라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2천만 원은 빼줄게. 하지만 남은 500만 원은 그냥 놔둘 수 없다. 이건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을 매달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해버립니다. 실제로 꺼내 쓰지 않아도 그냥 있는 돈을 이 사람은 매달 이만큼 버는 것처럼 따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있죠. 그럼 그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냐?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수입과 다 합쳐서 최종적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해서 버는 돈, 국민연금, 다른 연금, 집세를 받는 경우라면 임대료까지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걸 다 더했을 때 기준 금액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분은 한 달에 228만 원, 부부는 364만 원 정도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2천만 원을 조금 넘겼다고 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 다른 수입이 많으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재산이 많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는 건 단순히 통장 예금만이 아닙니다.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 주식, 펀드, 적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돈까지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장 몇 개쯤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전산이 다 연결돼 있어서 사실상 다 보이는 겁니다. 이러니 숨겨도 다 들킨다. 이제는 명예 바꿔도 소용없다. 이런 말이 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얘기가 꼭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무렵에 집중적으로 퍼질까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몇몇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명절 지원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상품권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추석 지원금 나온다더라. 이 말만 들리면 다들 기초연금처럼 전국적으로 다 주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근데 통장에 돈 많으면 못 받는다더라는 얘기가 덧붙여지고 결국 2천만 원 넘으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부풀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소문만 듣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첫째, 2천만 원 넘으면 탈락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계산이 훨씬 복잡하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혼자서 괜히 걱정만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내 통장, 내 보험, 내 적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괜히 소문만 믿고 돈을 억지로 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놓거나 이런 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추석 지원금이라는 말이 들리면 이건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지역별로 예산이 있으면 주는 거고 없으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다 받는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 있으면 기초연금 자동 탈락이라는 말은 단순한 소문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 재산이 많으면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건 사실이고 그 때문에 이런 소문이 더 크게 퍼진 겁니다. 또 추석 지원금이라는 건 기초연금과 전혀 다른 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점, 이것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괜한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주민센터 문 두드려서 직접 상담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누가 옆에서 2천만 원 넘으면 탈락이래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거 절반만 맞는 소문이야. 내 상황은 내가 직접 확인했어. 이렇게 아는 만큼 더 든든해지고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초연금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